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저는 지금 평창동을 걷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며칠 동안 동영상을 올리지 못했는데 오늘부터 평창동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구경거리를 찾아보겠습니다. 다른 유튜브 하시는 분들의 평창동 여행기를 보면은 주로 부자 동네, 굉장히 돈 많은 사람들이 사는 동네 풍경에 초점을 맞추고 또 동네에 걸맞게 고급스러운 카페나 갤러리 이런 곳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는데 사실 평창동에는 자세히 뜯어보면은 저 같은 여행자들이 찾아볼 만한 소소한 구경거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평창동이 보통 부자 동네라고 하는데 이곳에 사시는 분들의 면면을 보면은 정몽준 씨라든가 윤여정 씨, 영화배우 윤여정 씨, 손석희 사장, 또 차범근 감독, 그 외에 뭐 여러 연예인들이나 재벌급 회장들이 사는 동네이니까 부자 동네인 것은 확실히 맞습니다. 대개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경호원들을 두고 살고요. 가정부들을 두고 살고 뭐 그런 정도니까 부자 동네인 건 맞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구경거리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부자 동네, 흔히 부자 동네라고 불리는 평창동의 주택가를 이리저리 걷다가 제일 먼저 만나볼 곳이 보현 산신각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북한산 자락이죠. 평창동은. 평창동은 북한산의 남쪽 사면입니다. 근데 북한산 국립공원은 굉장히 넓은 지역을 커버하고 있고 여러 개의 봉우리가 있는데 그중에 보현봉의 산신을 모시는 그런 시설입니다. 서울시 문화재 자료인가 뭐 그런 걸로 등록이 되어 있는 그런 민속 유적이고요. 지금 보이는 게 산신각의 출입문인데 평소에는 닫혀 있습니다. 1년에 2번 정도 산신제를 올릴 때만 개방이 되고 지금은 이렇게 담 너머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산신제가 열릴 때 이곳에 오면은 뭐 돼지고기라도 몇 점 얻어 먹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보이는 게 산신각이고요. 밑으로 또 뒤로 커다란 바위가 있고 앞으로 출입문이 보입니다. 저 출입문 옆에 큰 바위 있는데요. 그냥 지나치지 말고 자세히 보면은 재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그 바위를 향해서 가보겠습니다. 자, 출입문이 있고 앞에 바위가 있는데 가까이 보면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은 마치 바닷가에 있는 바위에 작은 뭐 조개 껍데기나 뭐 소라, 고동 뭐 이런 것들이 붙어 있듯이 커다란 바위에 작은 돌들이 붙어 있습니다. 이게 접착제로 붙인 게 아니고 사람이 조심스럽게 바위에 얹어 놓은 겁니다. 이것도 아마 민속신앙 행위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정성스럽게 조심스럽게 얹어 놓고 뭔가를 누군가가 빌었을 것입니다. 손만 대도 뚝뚝 떨어집니다. 아무런 접착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정문 앞 산신각 출입문 앞에 보면 벤치가 여러 개가 있어서 잠시 앉아서 쉬어도 되고요. 인근 커피숍에서 커피를 테이크아웃해서 여기서 마시는 것도 권장할 만한 행위입니다. 나름 정취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벤치 앞에 또 커다란 바위가 있는데 이 산신각 안팎으로 굉장히 큰 바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제가 여기 여러 번 왔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을 오늘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이 바위 밑으로 계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전에는 무심코 지나갔기 때문에 계단이 있다는 사실조차 눈치채지 못했었는데 오늘 보니까 계단이 있어서 그 계단으로 내려가 봤습니다. 한 대여섯 계단 정도 내려가면은 또 왼쪽으로 꺾여서 또 계단이 대여섯 계단 나타납니다. 다 합쳐서 한 10계단 정도 내려가 보면은 바위 밑으로 작은 틈이 보입니다. 저렇게 바위 밑으로 작은 틈이 보이고 무슨 깔판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뭔가 내려가서 들여다봤더니 꽤 놀라운 의외의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안에 이 작은 틈이 사람이 서 있을 수는 없고 딱 앉아 있기 좋은 정도의 높이인데 안에 이렇게 제단이 있습니다. 제단은 아마 누군가가 시멘트 발라서 만들어 놓은 것 같고 저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누군가가 잘 이 조각으로 앉아 계시고 칼과 창도 보이고 양초도 계속 여러 개가 타고 있는 걸로 봐서 지금은 마침 아무도 없었지만은 꽤 많은 사람들이 여길 드나들면서 초를 켜고 뭔가를 빌고 뭐 그러는 것 같습니다. 초마다 사람 이름이 적혀 있기도 합니다. 평창동은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저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고급 주택들이 즐비한 곳입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 동네 주택들이 뭐 크기와 모양, 디자인, 위치에 따라서 제일 싼 것이 한 40억 정도, 아주 비싼 것은 한 100억 정도 한다고 하니까 이름 그대로 저택입니다. 그런데 이런 저택들 사이에 저렇게 한 점으로 박혀 있는 한옥이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을 끌기에 충분합니다. 저 한옥은 박종화 가옥이라고 불리고 서울시 등록문화재 89호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월탄 박종화 선생 일제 말기부터 시작해서 해방 후 한동안까지 활동하셨던 문인입니다. 지금은 후손이 이 집에서 살고 있는 걸로 보이고 안에 들어가서 관람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담장이 그렇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담장 너머로 한옥의 모습을 감상할 수는 있겠습니다. 대문에 계단이 상당히 눈에 확 들어옵니다. 계단의 모습이 이 집이 아주 최근에 지어진 집은 아니다, 꽤 오래된 집이다 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데요. 원래 이 집은 종로구 충신동에 있었는데 이곳으로 그대로 옮겨 지었다고 합니다. 옮겨 지은 시점이 1975년이라고 합니다. 이 집을 잠깐 둘러보고 뒤로 돌아서 다시 한 50m 정도 거슬러 올라가면은 왼쪽으로 어느 주택의 담벼락에 바위 하나가 툭 튀어나온 것이 보입니다. 집을 짓고 담장을 수축하면서 일부러 어떤 미관상의 이유로 저 바위를 남겨둔 것인지 아니면 바위를 치우기에는 비용이 너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남겨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 바위가 남겨짐으로 해서 우리처럼 지나가는 여행자들에게 또 하나의 구경거리를 제공합니다. 저 바위 밑으로 공간이 보이는데 저 공간으로 들어가면은 샘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는 주변에 주택가들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과연 저 샘물을 마실 수 있는지 수질은 장담할 수 없지만은 저 바위를 안 없앤 덕분에 샘 하나도 그대로 살아남았습니다. 안에 바가지도 보이고 물이 계속 솟아 올라오고 있습니다. 마시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은 글쎄요, 뭐 빨래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물을 퍼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공간의 문제 때문에. 구경하기 좋은 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바위 위쪽으로 바위 위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는 소나무. 소나무는 어느 곳에 박혀 있는 소나무든지 사람에게 뭔가 말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저는 항상 갖게 되는데 이 바위에 뿌리 내린 소나무, 이 두 그루도 놓칠 수 없는 작은 구경거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